초음파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서연은 손이 떨릴 정도로 감격했다.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전화해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잠시 생각에 잠긴 그녀는 이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 특별한 날, 남편에게 잊지 못할 서프라이즈를 선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빵집에 들러 예쁜 미니 케이크를 사고 마트에 가서 초와 와인, 그리고 신선한 꽃다발까지 샀다. 이 모든 것은 그 특별한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 그녀가 이 신성한 기쁨을 남편과 나누게 될 순간, 그와 그녀는 3년을 함께했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운명처럼 서로를 발견하고 사랑하며 함께했다. 서연은 대형 미디어 회사의 유능한 팀장으로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반면 그녀의 남편 지우는 과학연구원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연구실에서 보내며 조용하고 사색에 잠겨 있었고 낭만적인 것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 성격이 정반대인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이끌렸고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다. 지난 몇 년간 서연은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양가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해 쉼없이 일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남편이 생계 걱정 없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기를 바랐다. 지우는 험난한 과학의 길을 꿋꿋이 걸을 수 있도록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아내에게 여러 번 깊은 감사를 표했다. 서연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감동할지 상상했다. 아마 그는 그녀를 힘껏 껴안고 행복으로 빛나는 눈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할 것이다. 지난 3년간 그가 항상 이 순간을 기다려왔기 때문이다. 결혼 초 그는 바로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아빠가 되고 싶어 했고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때 서연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녀의 경력은 한창 발전하는 단계였고 승진의 기회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지훈 씨,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요? 지금 임신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될까봐 두려워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녀를 더 꽉 껴안았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당신이 준비되면 그때 아이를 갖자. 서연은 모든 것이 안정되면 아이를 낳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했다. 하지만 그녀는 해가 갈수록 그의 마음속에 아이에 대한 갈망이 조용히 커져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약속은 3년 동안 이어졌다. 그 시간 동안 그는 항상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었고 그녀가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다. 서연은 그의 감동 어린 눈빛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기쁨을 나누는 순간이 그 어떤 경험보다도 더 기억에 남고 온전하며 달콤한 추억이 될 것임을 알았다. 마트에서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나온 서연은 택시를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무심코 길 건너편으로 향했고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지훈 씨? 그녀가 크게 불렀지만 시끄러운 차량 소음과 경적 소리에 그녀의 목소리는 묻혀버린 듯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 그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가 들어간 곳이 호텔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저기서 뭘 하는 거지? 오늘 중요한 과학 세미나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지?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전화하려던 순간 그녀는 또 다른 사람,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바로 그녀의 절친, 유진이었다. 서연은 지훈이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너무 큰 충격에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이 바닥으로 떨어져 굴러갔지만 그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모든 것을 따져 묻고 싶었지만 바로 그때 예약한 택시가 도착했다. 잠시 넋을 잃은 사이 지훈과 유진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호텔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것일까? 택시에 올라탄 그녀의 마음은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생각에 잠겨있던 그녀는 택시기사가 2번이나 목적지를 묻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강남구요. 그녀는 걱정과 의심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망가진 쇼핑백 속 물건들에는 더 이상 신경 쓸 마음조차 없었다. 오후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고 방금 본 장면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그가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자기야, 뭐하고 있었어? 서연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아무 일 없는 듯 미소 지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세미나가 늦게 끝나서 다들 저녁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당신이랑 저녁 먹으려고 거절했어. 왜 전화 안 받았어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둬서 몰랐어. 오늘 나한테 기쁜 소식 있다면서. 무슨 소식인데? 서연은 망설였다. 아, 별거 아니에요.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지우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병원에 어디 안 좋았어? 그냥 좀 속이 안 좋아서 검사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위험이라고 식사만 규칙적으로 하면 괜찮을 거래요. 무슨 심각한 병이라도 걸린 줄 알고 겁먹었지 뭐예요.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오후에 목격한 장면이 그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스스로 진실을 알아내고 싶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자신을 배신했다면 그녀는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뱃속의 아이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을 작정이었다. 지우는 여전히 다정하게 그녀를 걱정했다. 내가 말했잖아. 식사 제때 챙겨 먹으라고. 밤도 새우지 말라니까 말 안 듣더니. 일에 너무 신경 쓰다가 병났잖아. 봐봐. 서연은 그의 관심에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의심으로 가득 찼다. 그가 유진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다른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알아요. 더 조심할게요. 걱정 말아요. 지우는 다정하게 그녀를 품에 끌어안고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난 그냥 당신 걱정돼서 그래. 당신이 내 전부잖아. 이제 좀 쉬어. 내가 저녁 준비할게. 그는 따뜻한 미소로 말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서 예전과 같은 신뢰를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달콤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그녀의 의심을 더욱 키울 뿐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낮에 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며 그녀를 괴롭혔다. 옆을 돌아보니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깊은 잠에 빠져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는 아내의 역할에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경력을 지지해주는 남편을 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었다. 그는 그녀가 경력 발전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그녀가 꿈을 좇을 수 있도록 항상 기꺼이 돕고 격려해 주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녀는 원하는 만큼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지 못했고 매주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못했으며 손을 잡고 거리를 거니는 낭만적인 데이트를 할 시간도 많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그녀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시간을 내려고 노력했지만 바쁜 삶과 업무 스트레스는 때때로 그녀를 소홀하게 만들었다. 데워 먹는 저녁 식사, 작은 파티나 깜짝 선물 없이 지나가는 기념일들.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관계에서는 매우 중요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유진에게 전화해 커피를 마시자고 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니 10분쯤 후에 유진이 환한 미소로 나타났다. 서연은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웬일이야. 이 아가씨가 아침부터 커피를 마시자고 하고? 유진이 즐겁게 물었다. 네 조언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보여? 실은. 나 지훈 씨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던 유진은 그 말을 듣고 사례가 들렸다. 서연은 급히 냅킨을 건넸다. 괜찮아? 천천히 마셔. 왜 그렇게 사례가 들려? 진정한 유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난 지훈 씨가 그런 사람이라고 안 믿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훈 씨는. 나도 모르겠어. 그냥 그런 직감이 들어. 서연은 유진의 한숨 소리를 들었다. 직감? 그 직감 좀 옆으로 치워둬. 내 직감이 맞은 적 있기나 해? 하지만 이번엔 달라. 너무 불안해. 그럼 지훈 씨가 바람 피우는 증거라도 있어? 지훈 씨가 너한테 잘해줘? 예전처럼 챙겨주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이 밀려왔다. 응, 나한테는 여전히 아주 잘해줘. 유진은 동의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지훈 씨는 최고의 남편이야. 괜히 의심해서 그 사람 힘들게 하지 마. 유진은 시계를 보며 말했다. 나 이제 가봐야겠다. 너도 같이 갈래? 넌 일 있으면 먼저 가. 난 여기 좀 더 앉아있다 갈게. 유진이 떠나자 서연은 홀로 남아 옛 추억에 잠겼다. 유진과 서연은 어릴 적부터 친자매처럼 가까운 사이였다. 유진은 영리하고 수완이 좋았고 일찍 성공하여 부유한 남편과 결혼했다. 하지만 때때로 서연은 사랑 없는 결혼 생활에 대해 털어놓는 유진의 슬픈 눈빛을 보았다. 서연과 유진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했다. 서연의 일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담보도 없이 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바로 유진이었다. 서연 또한 유진에게 든든한 어깨가 되어주었다. 유진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을 때 회의까지 미루고 달려가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었다. 다음 날
서연은 회사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그녀는 몰래 지훈의 일정을 따라다녔다. 그녀는 그가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관심 있는 것은 그 회의 외의 시간. 그가 무언가를 숨길 수 있는 공백의 시간이었다. 오전 10시. 서연은 그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것을 보았다. 그는 항상 그랬다. 언제나 단정했고 그녀가 그를 의심하는 지금도 그의 외모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따라갔다. 하지만 그가 말한 사무실로 가는 대신 그는 다른 길로 접어들어 작은 카페 앞에 멈췄다. 서연은 멀리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진이 나타났고 그들은 함께 앉아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그때 그의 미소를 보며 서연은 그것이 행복한 미소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자신에게 그렇게 웃어준 지는 아주 오래되었다. 어쩌면 그가 웃었지만 그녀가 일에 몰두하느라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다. 서연은 가슴이 아팠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실망, 분노, 그리고 고통까지 온갖 감정이 뒤섞여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당장 달려가 모든 것을 따져 묻고 싶었지만 듣게 될 것이 진실일까 두려웠다. 그녀가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증거로 사진 몇 장을 찍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어떤 친밀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그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뿐이었다. 혹시 내가 오해한 걸까? 두 사람이 그냥 업무 얘기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렇다 해도 왜 굳이 자신을 속이고 몰래 만나야 하는 걸까? 만약 이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가 정말로 자신을 배신했다면 그녀는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녀는 자신이 그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결코 그에게 알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다. 그녀는 그의 태도를 관찰했다. 그는 휴대폰 화면에 뜬 그녀의 번호를 보고 조금 놀란 듯했다. 만약 그가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당연히 전화를 끊거나 받지 않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자기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의 목소리를 듣자 서연은 혼란스러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가 대답이 없자 그는 걱정스럽게 다시 물었다. 서연아, 무슨 일 있어? 내 말 들려? 깊은 숨을 들이신 그녀가 대답했다. 네, 들려요. 방금 인터넷이 좀 약했나 봐요. 사무실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카페에서 일 얘기 좀 하고 있어. 누구랑 같이 있는데요? 그녀는 그가 같이 있는 사람의 정체를 숨기거나 유진이 그에게 신호를 보내 자신을 모르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카메라를 유진이 앉아있는 쪽으로 돌렸다. 서연은 유진이 자신에게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다. 요즘 남편 단속 좀 빡세게 하네, 친구. 서연아, 나랑 지훈 씨 지금 얘기 중이야. 아, 정확히 말하면 내가 지훈 씨한테 도움을 청하는 중이지. 지훈 씨 같은 연구원들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어서 자료 조사를 좀 하려고. 너 괜찮지? 아, 괜찮고 말고. 방해해서 미안. 일 봐. 그러자 그는 카메라를 다시 자신 쪽으로 돌리며 말했다. 그럼 이따 봐, 자기. 유진이랑 얘기 끝내고 사무실 갈게. 오늘 저녁에는 우리 외식해서 기분 전환할까? 요즘 당신 피곤해 보이는데 굳이 힘들게 저녁 준비 안 해도 돼. 네, 알겠어요. 일 보세요. 안녕. 전화를 끊고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이성을 잃고 카페에 들어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다. 그랬다면 남편과 친구 얼굴을 못 볼 정도로 창피했을 것이다. 알고 보니 두 사람 사이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로 업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남편을 믿지 못하고 친구를 의심한 자신이 정말 어리석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서둘러 그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다. 결국 하루 휴가를 허무하게 날려버렸다. 그날 저녁 그는 예정보다 일찍 퇴근했다. 샤워를 마친 부부는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녀는 이 기회에 임신 소식을 전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회사의 기획안이 어떻게 된 일인지 경쟁사 손에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그들은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지훈은 그녀를 회사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녀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였다. 지훈이 서재에 있는 것을 보고 방해하고 싶지 않아 옷을 갈아입고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임신 소식은 또다시 전해지지 못했다. 그날 그녀는 회사에 있다가 같은 부서의 친한 후배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 내용은 없고 멀리서 찍은 남자와 여자의 사진 한 장뿐이었다.
그녀는 사진 속 두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후배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답장을 보내려던 찰나 또 다른 사진이 도착했다. 더 가깝고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었다. 비록 뒷모습만 찍혔지만 그녀는 사진 속 두 사람이 바로 자신의 남편과 그 친한 후배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호텔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 사람이 단지 일 때문에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고, 분명히 일 때문일 거라고 애써 자신을 진정시켰다. 그들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애쓰던 그때 또 다른 사진이 전송되었다. 남편이 친구를 다정하게 껴안고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졌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가 사랑하고 온전히 믿었던 남자가 다른 여자와 그렇게 웃으며 껴안을 수 있다니. 그런데 그 여자가 다름 아닌 자신의 절친이라니. 그녀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 사이의 수상한 관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그녀를 흔들었다. 이전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세상은 종종 얄궂은 이야기를 지어내고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에서 약간의 쾌감을 느끼기 마련이라고 항상 이해했기 때문이다. 내가 틀렸던 걸까? 이 생각에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가 보고 느낀 것이 사실일까? 아니면 근거 없는 의심이 그녀로 하여금 가장 믿었던 남편과 친구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 것일까? 그녀는 스스로 답을 찾아야만 했다. 예민하고 경험 많은 여성으로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침착함과 신중함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최근 사업상의 문제로 인해 그녀는 가정에 소홀해졌다. 어쩌면 이것이 여성의 야망에 대한 대가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너무 안일했고 잘못된 곳에 신뢰를 두었으며 경력에 대한 걱정이 곁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가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그 소문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했다는 신호가 아닐까 자문하기 시작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마음속의 불확실함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정말로 남편이 친구와 몰래 만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것은 근거 없는 걱정에서 비롯된 망상일까? 막막함을 느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느꼈다. 이 의심이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게 둘 수는 없었다.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고 있을 때 그녀의 휴대폰에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다. 팀장님 남편분, 다른 여자랑 호텔에 들어갔어요. 506호입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여기 와서 확인해 보세요. 두 사람 방금 들어갔어요.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녀는 그 후배,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저편에서 즉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서연 팀장님. 출발하셨어요? 민준 씨, 어떻게 그 사진들을? 그녀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여기가 저희 집에서 운영하는 호텔이에요.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팀장님께 남편분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거 기억나세요? 괜히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여자랑 호텔 들어가는 걸 봤었거든요. 그때는 팀장님이 남편분을 너무 믿으시는 것 같고 또 상처받으실까봐 차마 말씀 못 드렸어요. 남편분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제게 걸렸네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그런 남편은 팀장님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고통스러웠다. 그녀와 그가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차례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그녀를 더욱 아프게 할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그녀는 자문했다.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비눗방울처럼 터져버렸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서둘러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상사에게 휴가를 요청하고 남편과 친구가 있는 호텔로 급히 향했다. 506호 문 앞에 서서 그녀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다. 그 행동을 몇 번이나 반복하다가 마침내 결심했다. 문이 서서히 열리자 그녀의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 얼어붙었고 그녀는 그를 보고 경악했다. 그는 상의를 입지 않은 채 하반신에는 흰색 수건 하나만 두르고 있었다. 방금 샤워를 마친 듯 얼굴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머리카락도 채 마르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따라 들어왔다. 서연아. 바로 그때 욕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기야, 룸서비스 온 거야? 친구 유진이 막 나오다가 그녀를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서연아, 네가 왜? 그녀는 친구를 바라보았다. 친구 역시 호텔 가운만 걸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몇 분만 늦게 왔더라면 분명 이보다 더 역겨운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믿었던 두 사람, 이제는 손을 잡고 자신을 배신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 만남은 세 사람 모두를 경악하게 했지만 그들의 당혹감은 회피하는 눈빛에 선명하게 드러난 죄책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심판자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약간의 통쾌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들 두 배신자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고 서로를 마주보지도 못했다. 이곳으로 오는 길에 그녀는 수많은 경멸적인 말들을 상상했고 분노를 쏟아낼 수 있는 수천 가지의 비난과 욕설을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다. 한때 그들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단 한마디 말로도 그녀는 그들을 파멸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 앞에 서서 그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문득 돌아섰다.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애썼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울지 마. 울 수 없어. 울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저들이야. 나를 배신했으니까. 자존심과 긍지가 그녀의 고개를 들게 했지만 그들의 사과는 그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들의 한 목소리는 그녀의 굴욕감을 더욱 깊게 새겼다. 왜 하필 두 사람이야? 그녀는 답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물었다. 서로 그렇게 탐이 났어? 두 사람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 순간 숨 쉬는 것조차 감히 하지 못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어쨌든 이건 좋은 일이 아니잖아. 나도 일 크게 만들어서 남들 웃음거리 되고 싶지 않아. 우리 셋이서 조용히 해결하는 게 좋겠어. 그녀는 안도의 한숨 소리를 들으며 비웃었다. 일을 저지를 용기는 있으면서 남들이 알까봐 두려워하다니 정말 비겁하군. 지우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애원했다. 당신이 용서해준다면 우리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하자. 내가 약속할게. 서연은 즉시 손을 들어 남편의 말을 막았다.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내가 기꺼이 비켜줄게. 걱정 마. 아니야 서연아 그게 아니라. 유진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서연의 날카로운 눈빛에 즉시 말을 멈췄다. 이제 발언권과 결정권은 그들이 아니라 그녀에게 있었다. 눈앞에 두 배신자가 내뱉는 어떤 말이든 그녀의 마음속에 들끓는 분노에 불을 지필 수 있었다. 우리 합의를 하자.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풀이 죽어있는 친구를 바라보았다. 네가 반년 전에 나한테 6천만 원 빌려줬지. 난 뒤끝 없는 사람이야. 누구에게 빚지는 거 싫어해. 특히 너한테는. 그러니 내가 이 남자를 너한테 팔아서 빚을 갚을게. 네가 이 남자를 갖고 이제 우리 사이엔 아무 빚도 없는 거야. 서연아, 어떻게 그럴 수가. 왜 못해? 그녀가 비꼬듯 웃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아내 친구랑 바람 피우는 역겨운 짓까지 한마당에 당신이 누굴 탓할 자격이 있어? 맞아. 내가 당신을 저 여자한테 파는 거야. 6천만 원이면 횡재한 거지. 사실 당신이란 인간은 한 푼의 가치도 없지만 저 여자가 당신을 그렇게 탐내니 6천만 원 주고 사서 즐기는 게 아깝진 않겠지? 안 그래? 그녀는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창백해진 두 얼굴을 보며 자신이 그들의 가장 약한 곳을 찔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그녀는 통쾌하고 짜릿한 기분을 느꼈다. 지식인이라 자부하고 스스로를 교양 있다고 여겼던 두 사람이 이런 굴욕을 견뎌야 했다. 그녀의 말은 거친 욕설보다만 배는 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할 수 있는 가장 경멸적인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았다. 그럼 그렇게 알지. 누가 물어보면 그냥 친구한테 남편을 6천만 원에 팔았다고 짧게 말할 거야. 다른 얘기는 두 사람이 알아서 설명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이제부터 우리 사이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야. 행운을 빌게. 그녀는 긍지 높게 돌아서서 걸어나갔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남겨진 두 사람을 영원히 편치 못하게 만들 것임을 알았다. 그녀에게 이것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징벌이었다.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두 배신자를 공포에 떨게 한 통쾌함과 동시에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며 나오는 고통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홀로 그것과 마주해야 했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그녀는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쓰고 겉옷으로 몸을 꽁꽁 감싸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숨기려 했으며 차를 몰았다. 그렇게 단단히 감싼 껍데기 아래에서 그녀의 슬픔이 터져나왔고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붐비는 도로 위에서 마스크 뒤에 눈물 젖은 얼굴을 숨긴 한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몽유병 속을 떠다니는 그림자처럼
사람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얼마나 오랫동안 달렸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차가 무의식적으로 질주하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겉옷을 파고드는 바람도 그녀를 정신 차리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고통이 가슴을 더욱 짓누르는 듯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해졌다. 마치 이 세상이 배신과 씁쓸함으로 얼룩진 잿빛 그림처럼 보였다. 그녀가 멈춰섰을 때 그녀는 자신이 연애 초기에 그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익숙한 공원 한 구석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시절 그녀는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을 것 같은 행복을 느꼈었다. 하지만 이제 옛 풍경 앞에 서니 남은 것은 오직 사무치는 고통뿐이었다. 차 안에서 조용히 앉아 눈앞의 허공을 멀리 바라보았다. 그 순간 눈물이 다시 솟구쳤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억누를 힘이 없었다. 그녀의 흐느낌은 마치 자신과의 독백처럼 고요한 공간으로 흩어졌다. 왜 나를 배신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그들을 그렇게나 사랑하고 믿었는데. 답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며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고통스러운 배신뿐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뿐만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 혈육처럼 여겼던 사람마저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녀는 고통과 혼란 속에서 그곳에 앉아 있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인생의 한 장이 막 닫혔지만 새로운 장은 여전히 흐릿하고 멀게만 느껴졌다. 문득 그녀는 여기에 계속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딘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앞으로의 길이 어려움과 도전으로 가득할 것을 알지만 적어도 그녀에게는 아직 자기 자신과 지켜낸 자존심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리고 차를 돌려 공원을 떠났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뒤로한 채 조용한 506호, 그녀가 떠난 후 공간은 얼어붙은 듯했다. 두 배신자는 무겁게 짓누르는 침묵과 굴욕감에 휩싸여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둘 다 서로를 쳐다보지도 움직이지도 못했다. 방금 지나간 분노와 그녀가 남긴 씁쓸한 말들로 공기는 질식할 듯 무거웠다. 지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몸에 두른 흰 수건을 꽉 쥔 채 텅 빈 눈으로 자신이 저지른 산산조각, 난 현실을 마주하려 했었다. 내가 약속할게 라는 그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무의미해졌다. 그 약속, 그 진심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난 고통과 배신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음을 절감했다. 사랑하는 아내, 가정,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까지. 유진은 그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서연이 방금 자신에게 던진 경멸의 눈빛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다. 서연의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그녀의 자존심을 찔렀고 밑바닥까지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6천만 원. 유진은 자신이 그렇게 굴욕적인 방식으로 팔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진실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서연과의 오랜 우정을 배신했고 절친의 남편과 몰래 관계를 맺었다.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경멸스러운 짓이었다. 유진은 순간적으로 지훈을 쳐다보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자 모든 것이 더 나빠질 뿐이었다. 후회와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와 두 사람을 집어삼킬 듯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주었던 여자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배신과 비열함 속에서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렸다. 난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유진이 더듬거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녀의 힘없는 목소리는 공간을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이 순간 어떤 말도 그들이 자신에게 느끼는 경멸감을 덜어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발가벗겨졌고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방법이 없었다. 남은 것은 결과를 마주하는 것뿐이었다. 방은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다. 두 사람은 두 개의 고독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들은 이 방을 등지고 걸어나가도 자신들이 만든 검은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배신은 결코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처럼 영원히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서연은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집에 돌아왔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다. 마음속에는 상처와 분노, 그리고 경멸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던 집에 들어서자 심장이 다시 욱신거렸다. 지우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표정이었다.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황급히 일어나 그녀 앞으로 달려왔다.
떨리는 손으로 용서를 구하려 했다. 서연아. 그가 간절하게 목이 맨 소리로 말했지만 그녀가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나를 아내라고 부르지 마. 역겨우니까. 이제부터 난 당신 아내가 아니야. 당신 아내는 저 유진이라는 여자라고. 지훈은 무거운 일격을 맞은 듯 멈칫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붉어진 눈으로 절망적으로 애원했다. 아니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랑 유진이는 그냥 듣고 싶지 않아. 그녀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람 피우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그런데도 당신은 그걸 저질렀어. 당신은 이제 돌아올 길이 없어.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그녀의 눈빛에 그는 감히 마주보지 못했다. 그의 변명은 이제 무의미했다. 그는 어떤 것으로도 그녀가 겪는 고통을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한때 두 사람의 보금자리였던 이 집에는 이제 붕괴만이 남았다. 그의 사과와 후회도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다. 그녀는 떠나야만 했다. 모든 것을 심지어 가장 아름다웠던 추억까지도 뒤로하고 서연은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더 이상 한마디도 없이 짐을 계속 쌌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갔다. 한때 그녀와 그가 함께 수많은 행복한 순간을 나누었던 따뜻한 공간. 이제는 방 구석구석, 익숙한 물건 하나하나가 낯설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옷장을 열고 옷 하나하나, 물건 하나하나를 단정하게 접어 여행 가방에 넣었다. 모든 동작은 마치 이 순간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느리고 침착했다. 지우는 문가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고통으로 무거웠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고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제 그들 사이의 거리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멀어져 버렸다. 모든 설명과 후회는 무의미해졌다. 그의 배신은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다. 서연아, 제발 나를 버리지 마. 내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메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짐을 쌌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고통은 당연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약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잘못? 언제부터 잘못인 줄 알았는데? 그 여자랑 호텔에 들어가기 전이야. 후야? 그녀가 차갑게 쏘아붙이며 손은 여전히 옷을 접고 있었다. 그건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제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쾅 닫고 처음으로 몸을 돌려 그와 마주섰다. 그녀의 눈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로 불타오르는 듯했다. 한순간의 실수? 그 순간에 내 생각은 했어? 이 가정,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기억하기는 했어? 나를 잃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 정말 나를 소중히 여겼다면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야. 칼날처럼 날카로운 그녀의 목소리는 그가 진실을 피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원망 가득한 그녀의 눈빛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그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어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음을 깨닫게 했다. 서연아, 그가 힘없이 불렀다.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마. 그녀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모든 건 끝났어. 난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니야. 그리고 당신도 내가 믿었던 사람이 아니야. 이제 난 그냥 떠나서 모든 걸 잊고 싶어. 그녀는 여행 가방을 끌고 방을 나서며 그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잊지 않았다. 법원에서 봐.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를 지나쳐갔다. 그는 그녀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무력하게 바라보았다. 그가 잃어버린 추억과 사랑을 모두 가지고 등 뒤에서 닫히는 문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생각했던 인생의 한 장을 닫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고 외로울지라도 그녀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끌고 호텔로 향했다.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무거웠다. 이곳의 고요한 공간은 그녀에게 평온을 찾아주기는커녕 분위기를 더욱 숨막히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렇게 가만히 누워있을 수만은 없었다. 마침내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했다. 그 온기가 폭풍 우치는 영혼을 달래주기를 바라면서 차 한 모금 한 모금이 몸속으로 스며들었지만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뒤집힌 인생의 다음 단계를. 하지만 수많은 걱정 속에서 그녀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뱃속의 아이였다. 이 일 때문에 뱃속의 아이에게 영향을 줘서는 안 돼. 그녀는 속으로 다짐하며 무의식적으로 배에 손을 얹었다. 자신과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한 행동이었다.
그녀는 호텔 창가에 앉아 밤하늘에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차가 부드럽게 입술에 닿았지만 그 온기는 끓어오르는 마음의 폭풍을 잠재울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지만 점차 생각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고통이나 분노에 계속 빠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였다. 아가야, 엄마가 널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할게.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아이에 대한 생각은 상처받은 감정이 여전히 아프게 쑤셔왔지만 약간의 평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에게는 강인한 엄마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마음의 상처가 임신과 아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둘 수는 없었다. 눈앞의 차는 이미 식어버렸다. 마치 그녀와 그의 관계처럼. 한때는 따뜻했지만 이제는 공허함과 실망만 남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그들이 함께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날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가 한 짓, 그 배신은 그녀가 그에게 가졌던 모든 믿음을 완전히 깨뜨렸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강한 확신처럼 되뇌었다. 그녀는 용서할 수 없었고 배신이 항상 마음속에 그림자처럼 드리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다른 곳에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 산산조각 난 모든 기억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녀는 자신과 아이를 돌볼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고통을 극복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강인함은 지금 이 순간부터 그녀가 키워나가야 할 것이었다. 아이를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거울을 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이겨낼 거야. 누구도 나를 다시 상처 입힐 수 없어. 마지막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약함이 아니라 내려놓음이었다. 새로운 미래, 그녀와 아이가 주인이 될 삶을 맞이하기 위해 과거를 내려놓는 것. 며칠 후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그녀는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매일 아침 차를 끓이시는 작은 부엌에 앉았다.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지는 차 향기는 곧 있을 무거운 대화의 분위기를 쫓아내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녀가 온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서두르지 않고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서연은 찻잔을 손에 들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듯 가볍게 흔들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는 그녀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딸이 이렇게 먼저 말을 꺼낼 정도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엄마, 저랑 지훈 씨, 이혼할 거예요.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눈에는 놀란 기색이 스쳤지만 바로 묻지는 않았다. 서연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사람이 저를 배신했어요. 바람을 피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메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엄마 아세요? 최악인 건 제가 바람 피우는 사람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그가 잘 알면서도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바람은 그녀가 결혼관계에 들어서기로 결심했을 때의 인내의 한계선이었다.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아마도 그의 욕정이 너무 컸던 모양이다. 자신의 하반신을 제어하지 못해 그런 역겨운 짓을 저지른 것이다. 그것도 자신의 절친과 함께. 그녀가 5살, 오빠가 7살 때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따라 새 모자를 버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때 어머니는 오빠와 그녀에게 아버지가 있도록, 두 아이가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아버지가 남아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잔인하게 떠나버렸다. 그 모습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녀를 계속 괴롭힐 것이다. 어쩌면 언젠가는 아버지를 용서할지도 모르지만 잊으라고 한다면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빛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잠시 침묵하던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이해한단다. 얘야, 네가 바로 네 가정에서 그런 일을 겪었기에 더 아픈 거겠지.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목소리는 갈라지는 듯했다. 내 아버지가 다른 여자 따라 떠난 날부터 엄마는 네가 변했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네가 왜 배신을 견디지 못하는지도 이해한단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과거의 기억들이 다시 밀려왔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몰래 우는 것을 본 날들, 홀로 그녀를 키우시며 잠 못 이루던 긴 밤들. 그녀는 목이 메었다. 엄마, 전 정말 이런 상황에 처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전 다르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사람도 아버지와 다를 게 없었어요. 세상 모든 남자가 다 이런가요?
왜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쉽게 버리는 거죠, 엄마? 어머니는 딸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딸이 남편뿐만 아니라 마음에 너무 깊은 상처를 남긴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조용히 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모든 남자가 다 똑같지는 않단다. 그저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야. 엄마도 네 아버지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지금 네가 겪는 고통을 이해한단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너와 뱃속의 아이야.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네 아이를 위해서도 강해져야 해.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어머니로부터 깊은 공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두 사람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선명하게 보았다. 전 엄마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엄마가 겪었던 것처럼 약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어쩌면 가장 강한 것은 진실을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내는 것 아닐까요? 엄마?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단다. 강한 것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이란다.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너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해. 서연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눈은 글썽였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듯했다. 그녀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노력할게요, 엄마. 저를 위해, 제 아이를 위해 살 거예요. 누구도 다시는 저를 상처 입히게 두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눈빛은 자부심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엄마는 믿는다. 깊이 생각한 끝에 서연은 자신의 계획을 어머니와 나누기로 결심했다. 엄마, 저 부산에 가서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눈빛은 단호했지만 아쉬움도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딸을 올려다보았다. 눈에는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부산? 왜 그렇게 멀리 가니? 너무 멀잖니. 엄마가 보고 싶으면 어떡해? 저 정말 깊이 생각했어요, 엄마. 저희 회사가 부산에 지사를 내는데 지금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원하려고요. 환경을 바꾸면 안 좋은 일들도 있고 새로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했다. 엄마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지만 엄마가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거 알아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얘야. 엄마는 평생을 여기서 살았어. 게다가 옆에 오빠가 있으니 엄마 걱정은 안 해도 돼. 내게 가장 좋은 일을 하렴.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마음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했다. 어머니는 항상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지금 그녀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었다. 항상 저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오빠가 엄마를 돌봐줄 테니 전 안심할 수 있어요. 서연은 어머니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마음도 어느 정도 위안을 얻었다. 한편 지우는 이혼 서류를 받고도 서명하지 않았다. 그는 온갖 방법으로 매달렸지만 서연은 이미 철저히 준비했다. 그녀는 그가 바람피운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서명을 강요했다. 그녀는 이를 크게 버리면 그의 경력이 무너질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친구 유진 역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이 고통을 더 이상 길게 끌고 싶지 않았다.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이미 충분히 봐준 거예요. 하지만 서명하지 않으면 모든 걸 공개하는 걸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후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무거운 표정으로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그를 보며 안타까움과 단호함이 뒤섞인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결혼 전 그의 재산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에게 올 때처럼 갈 때도 그렇게 떠났다. 이혼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몇 주 만에 그와 그녀는 공식적으로 남남이 되었다. 법원의 결정문을 손에 든 그녀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3년간 그와 살면서 그녀는 끊임없이 희생하고 노력했다.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이혼 결정문이라니. 정말 씁쓸했다. 결정문을 받은 날 그와 그녀는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그녀는 그를 보았다. 그는 눈에 띄게 야위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수염은 깎지 않았고 머리는 다듬지 않아 헝클어져 있었다. 한때 유능한 연구자였고 항상 단정하고 품위 있게 나타났던 남자는 이제 실패자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배신의 길을 선택했고 그것은 그녀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들 사이의 모든 것은 이제 과거일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눈 후 그녀와 그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등을 돌렸다. 그녀는 이것이 끝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스스로 책임질 인생. 그녀는 회사에 가서 동료에게 업무를 인계했다. 한때 그토록 공들였던 프로젝트 자료들 앞에 서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는 새로운 여정,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상사와 동료들은 모두 그녀와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의 결정을 이해했고 부산지사에서의 새로운 임무에 성공을 빌어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그 축복의 말들을 미소로 받아들였다. 마음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다. 집에 돌아와 그녀는 먼 길을 떠날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옷들은 깔끔하게 접혔고 중요한 책과 서류들도 가지런히 여행 가방에 정리되었다. 어머니는 옆에서 계셨다.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입으로는 끊임없이 당부하셨다. 거기 가서 건강 잘 챙기고 밥 잘 챙겨 먹고 너무 무리하지 마라.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전화하고 혼자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혼자 있는 거니까 정말 조심해야 한다. 서연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의 걱정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잘 챙길게요. 무슨 일 있으면 자주 전화할게요. 엄마도 집에서 건강 잘 챙기세요. 시간 내서 엄마 보러 올게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당부하셨다. 마치 딸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까봐 두려운 듯 작은 세부사항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다. 서연은 조용히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다. 마음은 따뜻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어머니는 항상 그녀를 가장 걱정해 주시는 분이었고 그녀는 이런 순간에 어머니가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알았다. 주말에 인천국제공항은 평소보다 붐볐다. 어머니와 오빠가 그녀를 배웅하러 함께 나왔다. 모두가 마지막으로 작별의 포옹을 나누었다. 여기까지 와서 그녀는 어머니가 안심하실 수 있도록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그녀는 멈춰서서 어머니와 오빠를 향해 목맨 소리로 말했다. 엄마, 오빠, 저 갈게요.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제가 어디 갔는지 절대 말해주지 마세요. 그녀가 말한 누구는 가족 모두가 아는 사람, 바로 남편 지훈이었다. 그녀는 그가 분명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가족과 회사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보를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녀는 그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싶었다. 휴대폰 번호도 바꿨고 소셜미디어 계정도 모두 비공개로 돌렸다.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어머니도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출국장 안으로 빠르게 들어갔다. 이 순간부터 그녀는 과거가 자신의 발목을 잡게 두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눈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지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떠난 후 집은 갑자기 어수선해졌다. 그의 심정처럼 차갑고 휑했다. 주변에 널려있는 물건들은 그에게 공허함과 상실감을 상기시켰다. 그는 청소를 시작했다. 깔끔하게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의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 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싶어서였다.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지우는 안쪽에 깊숙이 박혀있던 종이 한 장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꺼내 보았고 그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태아 초음파 검사 결과지라는 것을 깨닫고는 망연자실했다. 종이는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낸 듯했다. 그녀가 임신했는데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찔한 충격이 그를 덮쳤고 손발이 떨렸다. 당신이 내 아이를 가졌었다니. 지우는 중얼거렸다.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고통스러운 후회가 밀려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에 쥔 종이를 보며 눈앞에 펼쳐진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지우는 벌떡 일어났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서연을 찾아야 해. 사과해야 해. 어떻게든 실수를 만회해야 해. 그는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를 그곳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 아이는 떠났네. 더 이상 찾지 말게. 자네들 이야기는 이미 끝났어. 어머님, 서연이가 임신한 줄 몰랐어요. 저 서연이를 만나야 해요. 제발요, 어머님.
지훈이 거의 애원하듯 다급하게 말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표정 변화 없이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건 그 아이의 아이야. 자네와는 상관없어. 더 이상 그 아이를 괴롭히지 말게.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지훈은 절망 속에서 집을 나섰다. 그는 동료들이라면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그녀의 회사로 곧장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가 얻은 것은 침묵과 불편한 시선뿐이었다. 그분은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않으세요. 저희도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한 동료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지훈은 회사복도 한가운데 서서 초음파 사진을 꽉 쥐었다. 아무도 그에게 답을 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모든 찾으려는 노력은 허사가 되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무력감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그를 떠났다.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이까지 데리고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내, 가정, 그리고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까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그를 덮쳤고 결코 채울 수 없는 공허함만 남았다. 25년 후. 25년이 흘렀다. 서연. 아니, 이제는 그녀라고 불러야 할 중년의 여인이 되었다. 그녀가 산산조각 난 마음을 안고 조용히 고향을 떠난 그날. 그날 그녀는 거리가 고통을 덜어줄 것이라는, 새로운 삶이 그녀를 쓰러뜨린, 과거를 잊게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떠났다. 하지만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기억은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바람이 많이 부는 어느 날 김포공항에 조용히 서 있었다. 목도리를 느슨하게 두르고 푸른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치 고향 땅의 모습을 찾으려는 듯. 그녀가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을 담아두었던 곳. 돌아간다고 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익숙한 감정에 애타게 그리워했다. 이 땅은 예전과 같을까?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자문했다. 25년 동안 그 여인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어떤 성공도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었다. 성공할수록 그녀는 옛 상처가 여전히 조용히 매 순간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휘어지는 머리카락, 빛바랜 입술, 그리고 눈가에 선명해지는 주름을 볼 때마다 그녀는 시간의 잔인함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속의 고독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어떤 밤에는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잠에서 깨어나 과거의 악몽에 짓눌리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배신의 고통을 잊으려 애썼고 한때는 미워하고 원망했지만 피할수록 그 과거에 더욱 쫓겼다. 공항 한가운데 서서 그녀는 문득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생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고 마음속에는 결코 멈추지 않는 파도만 남겼다. 그녀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용서. 그녀는 중얼거렸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증오를 너무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싶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눈물 어린 눈은 여전히 먼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 귀국은 누군가를 마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고 인생의 풍파 속에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작은 집 앞에 조용히 섰다. 기억 속보다 훨씬 소박한 모습이었다. 마당의 라일락 나무가 은은한 향기를 풍기며 한때는 무척 아름다웠던 옛날 그 추억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어디선가 모를 긴장감이 밀려왔다. 그녀가 초인종을 누르자 조용한 공간에 작은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윽고 느릿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는 초췌하고 야윈 한 여인이 서 있었다. 둘은 서로를 마주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과거에서 온 유령을 만난 듯 망연자실했다. 집주인의 손에 들려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져 조용한 공간에 건조한 소리를 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 그들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20분이 흘렀고 침묵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둘 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어 어색함을 깼다. 두 사람, 잘 지냈어? 눈앞의 여인은 망설이며 집 안쪽을 쳐다보았다. 나는 괜찮아. 하지만 그 사람, 아파?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거의 6년째 침대에 누워있어.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한때 그토록 깊이 사랑했던 남자가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랬구나. 원래 아주 건강했잖아. 두 사람. 너무 많이 변했네.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어. 눈앞의 여인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당신은 예전처럼 여전히 아름답네. 오히려 더 품이 있어졌어. 세월이 당신한테는 별 영향을 못 미친 것 같아. 분명 아주 행복하게 살았겠지. 서연은 가볍게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행복? 내가 정말 행복했다면 두 사람이 더 마음이 편했을까? 두 사람도 아주 행복한 거 아니었어? 그 여인은 서연의 의미심장한 눈빛에 움찔했다. 그녀는 의자 속으로 몸을 움츠렸고 깡마른 몸은 상대방의 강인함 앞에서 오그라드는 듯했다. 한참 후에야 그녀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았어. 당신이 떠난 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서 살았어. 우리는 잘못했다는 걸 알았고 벌을 받아야만 했어. 하지만 가장 큰 벌, 가장 끔찍한 벌은 여론의 비난이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 말이었어. 친구한테 남편을 6천만 원에 팔아넘겼다. 그 말이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어. 서연은 엷은 미소를 지었다. 눈빛은 차가웠다. 두 사람이 저지른 모든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두려워할 게 남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 상대방 여인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사실 우리 관계는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 변명하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한 번도 진심으로 함께할 생각은 없었어. 사실 그는 여전히 당신을 아주 사랑했고 당신을 버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함께했잖아. 여인은 한숨을 쉬었다. 목소리는 메어 있었다. 그래, 어쩌면 우리가 너무 외로웠고 같은 고통을 나누었기 때문일지도 몰라. 그게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지.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다렸을 뿐이야. 뭘 기다렸는데? 서연이 비꼬는 투로 물었다. 당신의 용서를. 여인이 말했다. 시선은 바닥을 향하며 서연의 눈길을 피했다.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더 이상 조롱하는 웃음이 아니었다. 그저 피로감만 남았다. 정말 믿기 어렵네.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마치 서연의 의심을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래, 당신이 믿기 어렵다는 거 알아.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우리는 함께 살면서도 한 번도 진짜 부부가 된 적이 없어.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어. 그는 등록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당신이 유일한 아내였으니까. 그 말은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침묵했다. 무슨 감정을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고통, 연민, 아니면 그저 공허함. 고요한 방 안에서 그녀는 과거의 고통과 마주 앉았다. 이제는 형언할 수 없는 애틋함이 되어버린. 그녀는 눈앞의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 여인의 목소리는 초췌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 삶은 결코 쉽지 않았어. 그는 연구에 대한 모든 열정을 잃었고 내일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 아마도 그게 엇보였겠지. 우리는 같은 집, 같은 밥상, 같은 침대를 썼지만 결코 진정으로 함께하지는 않았어. 서로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고 서로를 안고 잠들지도 못했고 심지어 아이를 가질 용기도 없었어. 모든 게 후회와 두려움 때문이었지. 우리는 대가를 치르듯 외롭고 지쳤어. 서연은 듣고 있었다.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통쾌할 것이라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심장을 조여왔다. 눈앞에는 배신을 저지른 여인이 있었지만 이제 고통은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 여인의 목소리가 떨리며 계속되었다. 6년 전 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지금은 한 곳에 누워 말도 잘 못하지만 그는 항상 당신의 이름을 불렀어. 우리는 그저 당신이 돌아와서 용서해주기만을 바랐어. 이 말을 듣자 서연은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들이 고통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기뻐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왜 지금은 공허하고 애절한 슬픔만 느껴질까? 그 사람, 한번 봐도 될까? 여인은 그녀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한때 그녀가 알던 강인한 남자와는 너무나도 다른 야위고 늙은 형체가 있었다. 그는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헬쑥했다. 그녀는 이것이 한때 자신의 남편이었던 사람, 수년 동안 사랑하고 증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여인이 조용히 말했다. 누가 왔는지 알아보겠어요? 남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그 눈빛은 경악과 떨림으로 변했다. 그는 입을 열었다. 어눌하고 끊어지는 목소리로 서연아, 당신 서연이지. 네,
내 안에 그 서툰 단어들이 울려 퍼졌다. 기쁨과 동시에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이 떨리며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그의 눈빛은 애원하는 듯했고 용서를 구하는 듯했다. 팔지 마. 나를 팔지 마. 그의 말은 그녀를 망연자실하게 했다.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세상에, 옛날 그녀가 분노 속에서 내뱉은 독설이 그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었다니. 그녀는 자신이 무섭고 잔인하게 느껴졌다. 알고 보니 자신이 타인에게 준 고통이 자신이 겪은 고통보다 훨씬 끔찍했던 것이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용서해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와 늙고 헬쑥한 얼굴 위에서 반짝였다. 두 여인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현재의 아내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그는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그저 당신이 용서해주기만을 바랐어요. 그래야 저희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테니까요. 서연은 그들을 보았다.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용서가 그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증오를 품고 살아왔고 그것이 영혼을 갉아먹어 단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 제가 여기 돌아왔을 때 뭘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을 용서할게요. 그리고 제 자신도 용서하고 싶어요. 우리 이제 늙었잖아요. 남은 날들은 평온하게 살아요. 인생의 고통스러운 감정들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말을 마치자 그녀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증오와 고통, 모든 것이 내려놓아졌다. 그녀는 밖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작은 집, 라일락 나무,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다. 그녀는 돌아와 옛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눈물로 흐려져 있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손을 뻗어 그의 헬쑥한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아주 오래전에 당신을 용서했어요. 두 사람 모두를요. 당신과 그녀를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술이 비뚤어진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우리 아이는, 그는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두 사람의 아이에 대해 물었다. 우리 아들, 잘 지내요. 아빠를 닮아서 연구를 좋아해요. 내일 제가 데리고 와서 당신을 뵙게 할게요.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 해방의 눈물, 마침내 이루어진 마지막 희망의 눈물이었다. 감정이 격하게 오간 재회 후 서연은 작은 집을 나섰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걸었다. 집주인은 문 밖까지 그녀를 배웅하며 아쉬워했다. 안으로 돌아왔을 때 집주인은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안에는 큰 액수의 돈과 짧은 글귀가 적힌 쪽지가 있었다. 이건 예전에 당신이 제게 빌려준 6천만 원입니다. 돌려드리고 그때 했던 말도 거두겠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남편을 판 적이 없습니다. 얼마를 주더라도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셋 모두 남은 생을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부디 잊어주세요. 여인은 손에 쥔 쪽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렀다. 수년간의 증오, 강박, 그리고 고통은 마침내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세 사람 모두를 위한 해방뿐이었다. 그들이 25년이 넘도록 잃어버렸던 평온과 평화.